안녕하세요. 금연문제 이광종입니다. 오늘은 철사거리를 하고 단엽을 하고 건강하게 잘 배양을 한 나무에 대해서 잎속기와 철사 클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는 지난번에 봄에 작업을 한 나무인데요. 그 제가 동영상에도 올렸던 나무인데 지금 보시면 아주 건강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상당히 잎이 무성하고 철사를 이제 클러야 되는데 아직 클른 상태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철사를 조금 늦게 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클르면 가지가 많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고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철사 자국이 조금 나더라도 늦게 천천히 클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사를 클르고 잎 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보시면은 나무가 상당히 무성하잖아요. 이렇게 잎이 보면. 그리고 이제 안에 철사도 감아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잎이 상당히 많이 단엽을 한 상태라 이제 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속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철사를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고요. 철사를 클르려고 하니까 이 솔잎이 철사를 잘 가려갖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잎속기를 먼저 하고 철사를 클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잎이 이게 한 5cm 정도 자란 게 있는 반면에 1cm가 채 안 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을 해서 눈속기와 잎볶기를 하고 철사를 클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 보시면은 이렇게 길죠. 두 개가.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작은 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1cm 채 안 되는 것도 있고 1cm 좀 넘는 것도 있고요. 안 그래 이거는 한 5cm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이거 큰 거를 두자니 너무 세력이 강한 것 같고 작은 거를 두자니 너무 약한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큰 거를 제거하고, 항상 세력이 왕성하고 큰 거를 제거하고 맨 작은 거, 아주 작은 눈을 제거하고 중간에 딱 중간치기들이 몇 개씩 남습니다.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작은 거를 다 덜어내고 큰 것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수영에서 여기를 많이 배양을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큰 거를 두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정지시켜 갖고 너무 막 세력을 끌어올릴 게 아니다 싶으면 중간치를 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합니다.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이거를 같은 경우는 이제 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무난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에 다시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강한 순은 우회를 끊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묵은 잎도 있지만 눈이 지금 단엽을 한 상태인데 눈이 올라오다 말고 멈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철사를 뺄 수 있으면 철사도 같이 한쪽에서 제껴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끝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큰 거를 떼어내시고요. 이렇게 두 개를 안에서 작은 거를 두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방법에 있어서 끝에 가가지고 꼭 두 개만 두셔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밥이 잔가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에 이 끝에 뭐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요. 많이 달아 놓으세요.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무가 다음에 이듬해 되면 또 단엽을 하거나 할 때 또 떼어내면 됩니다. 당장도 하고 나서 나무 수세를 끌어올려야 되지만 보기 좋게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풍성함을 보고 즐길 수 있다가 나중에 단엽하는 시기가 되면 눈속기는 그때 또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순을 치거나 단엽을 할 때 같이 다 또 따내면은 뭐 그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설령 그때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키워가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솎아내면은 크게 끝이 뭉치거나 저거 되지 않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을 이제 뽑다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기부에 보면 이렇게 여기 털이 잘 안 빠집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것이 엄청 지저분하니까 이런 거를 가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따내시고 하면은 깨끗하게 깔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딱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이 이런 거를 이제 떡잎같이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딱 싹 제거를 해주면 나무가 엄청 깔끔합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단엽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 단엽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는 제가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안에 보면 이렇게 단엽하는 과정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턱들 다시 한번 싹 잘라 주시고요. 요 솔잎을 그 이제 적당히 이제 잎 뽑기를 하실 때 남기는 정도는 이 요 솔잎의 양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두시면 됩니다. 요 양이 뭐 가령 뭐 10장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장 비스무리하게 나서 맞춰 나가면 그 환기라든지 뭐 그 햇빛 들어가는데 조절하기가 좋으니까요. 이 솔잎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비슷한 양으로다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손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핀셋으로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핀셋으로다가 하면 좀 더디고 잘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핀셋으로 해야 된다 해서 꼭 핀셋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핀셋 사서 일이 더디고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굳이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지 밀도가 높으면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기에 불편한 소품 같은 것들은 핀셋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큰 대품들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서 이렇게 철사도 있으면 철사도 클르시고요. 뭐 끊거나 클러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면 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게 무성하잖아요. 한 여기 뭐 거의 한 10개는 순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못 쓸 거 작은 거 먼저 이렇게 따내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삭장이 같은 거 이렇게 지저분한 거 따내시고요. 또 여기 보면 너무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큰 거를 따내시고요. 작은 거를 두고 이 작은 것을 둘 때 보면 이 각도가 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달리면 그러면 밑에 게 땅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밑으로 처지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 처진 게 좀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둬도 되고 안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거에서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긴 하는데 그것이 미우면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 위에 거에서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꼭 위로 올라쓴 것만 위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올라쓴 것만 꼭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이제 조절을 하셔갖고 순이 건강한 순을 둬갖고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저는 여기 3개를 두었죠. 여기도 보면 3개를 두었습니다. 여기도 3개, 여기 2개, 3개를 두었습니다. 이게 꼭 2개만 둬야 된다 해서 꼭 2개를 두지 마시고요. 이 전체적으로 밥을 좀 이 가지를 좀 풍성하게 두셔갖고 건강하게 관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단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가지 숫자를 줄여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잎을 띄거나 솔잎을 제거하면은 뭐 이듬해 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뭐 실제 보기 좋자고 이 작업을 하는 거고 보기 나무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지만 당장도 보기 좋아이기 때문에 요 가지의 양은 그 키우시는 분마다 조절을 하셔갖고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방 살이 쪄서 그 뭐 가분수식으로다가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게 바로바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는 과정에 올해 세 개지만 내년에 어디다 이렇게 단엽을 해서 여기서 또 올라오면 또 6개가 되잖아요. 합이 여기서 또 세 개씩 벌어나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 그에 다시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그 시전에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나무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잎량을 충분히 두셔갖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잎속기와 눈속기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철사도 많이 풀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과 요 머리 부분 쪽만 짠가지가 아직 덜 풀른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큰 가지 외에는 큰 철사하고 짠가지를 다 풀른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속기와 철사를 다 한 상태인데 거의 다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철사를 파고 들어가는 정도를 내가 보여드릴 텐데요. 좀 천천히 클르는 이유가 이렇게 좀 고정이 잘 되라고 천천히 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속기와 입을 뽑을 때 특히 눈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지 한 부분에 3개라든지 4개를 두라고 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첫 작업해서 잔가지 숫자가 적은 나무일수록 많이 두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갖고 짠가지 밀도가 높은 거는 눈속기를 많이 해서 끝에 하나나 2개만 달아 가지고 적절하게 수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눈이 너무 많으면 결국 약한 거는 자연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잘 눈속기를 배열을 잘 해갖고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채광,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해갖고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철사를 클르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를 제가 좀 제껴놨습니다. 이게 솔잎과 가지가 보이질 않아 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장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갔죠. 이런데 보면 많이 좀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하나 가문 방향으로 클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끊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파고 들어간 정도가 적게 파고 들어간 거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딱딱 끊는 게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사 끊는 가위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클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감는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사 보시면 그냥 파고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갖다 대면 바로바로 끊어지는데,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굵은 부분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요. 살이 쪄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 요 잔가지를 끌려면 여기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살아있는 가지가 이렇게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데서 끊어갖고 한쪽을 끊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클러내시는 게 감는 방향으로 그대로 클르면 이 상처가 나질 않습니다. 이게 여름에 7월이 이게 철사가 겨울에 감아가지고 그해 6월달 정도 되면 단엽을 하잖아요. 5월달부터 빠른 사람은 5월에 하고 6월 정도 초면 다 단엽을 하는데 이게 성장이 건강한 나무는 6월 초만 되면 벌써 제법 철사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클르시면 이
막 생육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7월이나 이럴 때는 이 나무 허물이 껍질이 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조심하게 푼다고 해도 일부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물이 내린 이후,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로 뭐 11월 초 정도에 하시면 이 껍질이 굳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굵은 철사를 한번 클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철사들 이렇게 풀르시면 허물이 잘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철사가 약간 지금 보시면 제법 많이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약간 느지막하게 그거 이제 찬바람이 분 가을 정도 되어서 철사를 클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철사를 다 클렀죠. 보면 이 가지가 제법 많이 자리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6월이나 7월 달에 풀으시면 이게 거의 많이 이렇게 툭 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직 굳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 많이 이제 살이 쪄서 자국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지기 때문에 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지막하게 클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철사를 클르는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데 보시면 벌써 지금 약간씩 파고 들어갔죠. 이게 살짝 파고 들어간다 싶은 정도의 그 자국이 비치면은 클러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첫 작업하거나 뭐 약간 나무가 거칠어서 작업을 하는 거는 완성된 나무는 아니고는 이렇게 이 나무처럼 첫 작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 갖고 늦게 클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클르는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철사를 자국이 붙인다 싶으면 클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시기를 조금씩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늦었다 싶으면 약간 늦춰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은 철사가 자국이 비친다 싶을 때 좀 있다가 바로 클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해서 철사를 뭐 두 번 감을 걸 세 번 감아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네 번씩 감아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빨리 잡는 그 요량으로 저는 좀 천천히 클르는 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늦게 클르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자국이 들어서 이 흉터가 조금 오래 갑니다. 근데 이 오래 가는 거를 감수하시고 천천히 클르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 아니면 그거에 이 철사 자국이 보기 싫다 싶으면 일찍 클르시는 거는 키우시는 분마다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철사 자국이 있더라도 좀 자리를 빨리 잡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철사 풀르기와 잎 뽑기와 눈속기를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철사를 클른 상태인데 처음 작업한 나무 치고는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철사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늦게 클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천히 클르고 있습니다. 근데 잡목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나무 철사 플루기처럼 이렇게 푹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목은 살짝 파고 들어가는 게 비칠 때부터 클르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송백류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1차 작업이라든가 2차 작업 해갖고 좀 배양 중인 나무는 저처럼 파고 들어가도 큰 무리하지 않게 바로 아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완성된 나무들이 푹 파고 들어가면 그 흉터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배양하는 과정에 있는 나무들이나 정원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파고 들어가도 무관하지만 완성된 나무들은 될 수 있으면 일찍 클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인데요.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잎속기와 눈속기와 철사 풀르기를 하셔갖고 겨울 동안에 잘 관리하셔서 좋고 건강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금연문제 이광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